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NLL 공개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약식 기소했죠. 기록 전문가인 김익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네. 어제 당연히 기사 보셨겠지만 청와대 네. 통일비서관이었던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과 달리 김무성 의원 등은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므로 비밀 누설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네. 무혐의 기소를 하지 않았죠. 네네. 이거 타당한가요? 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언론에 당시에 보도가 많이 됐듯이요. 특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세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이요. 회의록과 너무 많이 유사했죠. 네. 그러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회의록의 내용을 발언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회의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한은 네. 지금처럼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이 판결 나오자마자 일보를 전하면서도 조금 의문이 들었던 사항이라 다시 여쭤본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업무 담당자가 아니므로 비밀 누설의 주체가 아니라는 법조문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차이는 말이죠. 네. 비밀 기록을 보고 누설을 했으면은 이제 기록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죄가 되는 거고. 예, 그 기록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설을 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석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해석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무성 의원이 비밀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황적으로는 기록을 보고 그것을 말하자면 연설문에 반영을 해서 연설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 없이 그것도 검찰이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말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정보원이 선거 직전에 해당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국정원에서 기록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수사를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전에 시민사회 운동 쪽에서 국정원이 기록을 유출해서 그것을 김무성 의원 등이 보고 선거에 활용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수사의 대상에 당연히 국정원에서 기록을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강력하고 상세하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죠. 그 부분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로 보더라도 충분하고도 잘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논리적 구멍이, 허점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출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수사를 한 건데 유출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유출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이번 수사는 허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보 검찰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 그럼 앞으로는 업무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설하면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일단 현재는 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논하는 것은 조금 시기는 빠르다고 보고요. 다만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기록의 내용을 보고 누설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설한 사람. 네네. 이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의 누설과 관련된 법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차 누설의 측면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을 포함한 뭔가의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법리적 보완이 어쨌거나 필요한 게 지금 일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달리 이 부분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정문헌 의원에 대한 약식 기소 처리의 논리대로라면 네네. 어제 이제 뉴스 떠오르시면 될 텐데요. 모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 무슨 양보를 했는지 또는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요지의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사실 그때 이런 보도가 좀 일본 신문에 의해서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유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도 관행적으로 말이죠. 네. 그런 문건을 공개를 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는 국익의 보호의 차원에서 해당 기록을 공개할지 말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일이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정상회담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만족이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일반적으로 30년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경우에는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라서 아까 얘기한 30년 공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또 그것을 공개하는 게 옳은가는 좀 그 판단이 필요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에 해당하는 북한과의 어떤 협의 이런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따라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거의 무단 공개에 해당한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런 방식으로 국정원에서 6월 24일에 공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남재준 원장의 직권에 의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방식으로 공개를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행위의 그 가장 대표격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네. 정상 간의 회담을 네. 정말 그 국익을 위해서 잘 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죠.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그 미국과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공개한다면 대통령이 국정행위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첫 뉴스를 들으면서 들었을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오늘 김 교수님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리 체계의 허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도 좀 일부 확인이 됐고요. 어쨌거나 어제 검찰 수사가 충분하다고도 그리고 형평성을 완벽히 갖췄다고도 말하기 힘든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압축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네,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김익한 교수님과 NLL 공개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